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 지금 세 번째인가요? 금요일 날? 여기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금요일 날, 제가 한 약 3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다들 바쁘시니까.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또 전부라고도 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오시면 오시는 대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기시공 시공 멤버십 등급 우선 좀 안내를 드리고요. 첫 번째 지난주에는 일기 나는 누구인가 치유 기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정화 기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0 등급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지혜 기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0 나는 완전히 알 수는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의 3종 세트와 자기력 요법.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코칭 베풀 시자입니다. 저 시자가. 그래서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코칭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각 라이프 스타일 코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체질을 점검을 해서 자기력 요법의 처방과 거기에 이제 음식, 섭생법이 있고 자기력 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법, 기공법 이런 것들을 코치를 해주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코치 지도자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0 등급은 나는 자유자재, 삼자하며 살겠다 해서 이제 국선도 단전 행동과 수기화법을 활용한 그 퍼스널 트레이닝 힐링 과정입니다. 이거는 개인지도, 곡선도 수련을 하면은 다 좋아지지만은 개인적으로 힘에 붙여서 할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지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시공 힐러 과정이죠. 저거는. 그래서 사시는 저렇게 3종 세트 내지는 자기력 요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단계와 그 다음에 또 5단계는 개인지도 수기화법을 활용해서 해줄 수 있는 단계로 멤버십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넘어가죠. 국선,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보시면 구조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이 이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장단쪽, 다리가 긴 쪽이 이제 부교감 신경은 오른쪽 다리가 길고 골반이 이제 저 우측 골반이 전상방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측 다리가 길므로 인해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조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 교감신경은 반대로 왼쪽 다리가 긴 것은 전상방, 왼쪽 골반이 전상방 되어져 가지고 이런 역학적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횟수를 방향을 달리한다. 곡선기공에 있어서 왼쪽 다리가 길면은 또 왼쪽이 전상방 되어져 있으면 이쪽이 굳어져 있으니까 왼쪽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피가 공급이 잘 되면은 그쪽이 풀어지겠죠. 그래서 방향을 달리한다.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구조적인 그 문제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경락의 기능적인 문제인데 여기 이제 밑에 이게 중기라고 되어져 있죠.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인데 이쪽은 부고 이쪽은 장입니다. 이쪽이 음은 장이고 양은 부가 되겠죠. 그래서 육장 육부 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 맨 밑에 줄 3이라고 되어져 있죠. 중기 정도 중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는 의식주에 관계된 욕망의 긍정적인 것이 음이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에 관계된 욕망의 부정적인 것이 이제 이쪽 양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이제 음이니까 비장하고 폐로, 부정적인 것은 양이니까 위장하고 대장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에 관계되는 욕망, 예를 들어서 재물에 대한 욕구,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쪽으로 기운이 많이 흐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쪽 오른쪽으로 많이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욕심, 이쪽은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을 많이 잃어버렸다. 많이 손실이 많이 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부정적으로. 재물 상실에 대한 어떤 그런 아까운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쪽 경락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이 벌었다. 그랬을 때는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기운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술적, 성적 열정, 어떤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되어졌으면 이쪽, 신장과 심장 쪽으로 가고, 만족이 안 되어졌을 때는 이제 방광과 소장 쪽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싸움을 했다. 그 다음에 애인하고 이렇게 헤어졌다. 또는 실연을 당했다 했을 때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기운이. 방광경하고 소장경 쪽으로. 만약에 애인하고 아주 사랑을 아주 하고 재밌게 하고 있다 했을 때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심장하고 신장경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존심, 명예욕, 권력욕, 지식욕인데,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되어졌을 때는 심포경과 간경으로 오고, 그런 것들이 만족이 안 되어졌을 때는 이쪽 담경하고 삼초경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공부를 잘해서 시험 점수를 엄청 많이 받았다 했을 때는 이쪽으로 기운이 온다는 거죠. 강경하고 심포경 쪽으로 자존심이 뿜뿜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그 자존심이 상했다 했을 때는 이제 이쪽으로 담경하고 삼초경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이렇게 면박을 당했을 때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담경 쪽하고 삼초경 쪽으로. 그래서 이제 잔혹해지고 몰인정하고 쌀쌀하고 이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더 심해지면 자기 비하의식이 느껴지고, 이런 기운들이 이 경락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감정과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적인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의식주에 관계되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은 가장 낮게 흐르기 때문에 한 번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예술적, 성적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긍정과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는 기는 두 번째로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해주는 것이고, 세 번째 어떤 자존심, 명예욕, 권력력의 어떤 지성 리듬에 해당되는 것은 가장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번을 해주게 돼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거에 방향이 달라지듯이 이거의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의 1차, 2차, 3차로 깊이에 따라 가지고 횟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시고 이제 여기에 밑에 여기에 신체 리듬의 활성화가 안 되어졌을 때는 횡격막이 막히게 되고요. 감성 리듬의 두 번째 쪽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지면 골반막이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지성 리듬 쪽에 경락들이 활성화 안 되어지면 생식기막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락을 움직여 줌으로써 횡격막, 골반막, 생식기막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 호흡을 도와주기도 하고, 호흡이 동작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횟수가 이 경락의 기능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향, 구조적인 거, 기능적인 거, 성향, 체질에 따라서 횟수, 한 번, 두 번,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해서 가장, 치유 기공에서는 가장, 강한 장기를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장기를 5번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체질에 따라서 그렇게 배당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구조적인 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성향, 체질에 따라서
이제 한 번이냐, 5번이냐 해가지고 강조해 줄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굳느냐? 이게 우리는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뇌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뇌에서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기억을 해요. 아까 기능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을 때 의식주에 관계된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 트러블이 났을 때 이렇게 이 의식주에 관계된 욕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여기에 토하고 금이에요. 이렇게 가서 굳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감성 리듬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화하고 수 2차 경락이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은 지성 리듬이겠죠. 뭔가 시험 공부를 잘 많이 했는데 시험 점수가 그냥 형편없이 나왔다라든가 또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모멸감을 당했다든가 자존심이 아주 그냥 바닥이라든가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굳는다는 거죠. 뭐 오장육부에 가서. 그래서 오장육부는 육장육부는 우리 몸의 기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경락에 이제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전면경이라고 해서 아까 의식주에 관계된 긍정과 부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장은 긍정이고 부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음과 양에 따라 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토하고 금이 굳었으면 장기가 토하고 금 이쪽이죠. 굳었으면 이런 쪽으로 불편함이 나타나고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면 이제 이렇게 질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가 아무렇게나 해서 써놓은 것은 아니고 폐경으로 기운이 잘 흐르지 않았을 때, 폐가 허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죠. 폐결핵, 만성비염, 비염, 천식, 기관지염, 폐렴 등등 뭐 쭉 이렇게 한번 이제 제가 이 자료는 옆에다가 아마 저쪽 옆에다가 아마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 경락이에요. 전면경. 그러니까 전면에 문제가 있을다, 아프다, 얼굴의 병, 코병, 눈병, 입병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경락들만 이렇게 좀 만져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공을 하니까 토법하고 금법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면 된다. 그렇게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후면경이에요. 이게 건공경락이라고 하죠, 일명. 이건 뒤쪽으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이건 앞인데 이 뒤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팔을 차렷했을 때 이 뒤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장경, 소장경, 방광경, 신장경 이런 쪽으로 위아래로 이거는 그 감성 리듬의 부조화가 됐을 때 수는 여기라 그랬죠? 신장에 신적 여기 밑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심장 여기 가운데 명치 이렇게 이것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불편함으로.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고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런 심장경에서 소장경에서 방광경에서 올 수 있는 질환들이 쭉 있습니다. 심장경, 부정맥, 허혈성 심장병, 뭐 저혈압, 우라병, 불감증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법하고 수법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여기하고 여기 저기를 풀어내면 이런 병들이 없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면경에 의해서 후면경은 그 기공에서 수직적인 거라 그랬죠. 서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전면경은 수평적인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측면경입니다. 이제 전면, 후면, 측면 이렇게. 이건 측면을 하나 여쭤볼게요. 기공법에서는 뭔 법이라고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회전이에요. 오케이, 공부 잘하셨네. 가장 깊이 들어가 있어요. 전면경과 후면경을 틀어서
결례 짜듯이 더 연결시키고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가장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경락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관에 적이 생겼을 때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긴 또 심포삼초가 또 있죠. 측면경에 심포삼초는 장기가 없어요. 그러나 경락은 있어요. 이게 그럼 심포삼초에 관련된 장기의 그 혈들도 풀어주면 이게 원활해진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보시면 질병이 따라오겠죠. 예,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뇌에서만 기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몸도 기억 저장 창고다. 특히나 이제 5장, 6장에 가서 6장, 6부에 가서 저장이 되기도 하고 기억이 이런 아까 신체리듬, 감성리듬, 지성리듬 했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이제 경락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경락이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흐르는 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기억이죠. 보면 우리의 감정의 기억,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그래서 기억 때문에 그 부정적인 어떤 또 부정적인 관념이나 부정적인 감정의 기억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통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치유 기공하고 정화 기공을 이제 횟수, 순서, 방향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뭐가 다릅니까? 보면은 상화 기공 똑같고 기문 열기 똑같고 양형 활력 똑같고 체형에서 좀 다르죠. 빨간 글씨가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치유하고 정화. 자, 그러면 치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 좌측은 교감은 전상방, 우측은 부교감 전상방,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감형들은 이쪽이 전상방 변이가 돼서 앞으로 나오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상체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골반이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으니까 목법을 한번 보죠. 목법. 이제 교감의 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측으로 3번이죠.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니까 이게 목법도 우측으로 3번을 더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법도 우측으로 2번을 더해주라는 얘기가 이 골반이 왼쪽 골반이 전상방 돼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고 위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덜 내려갑니다. 오른쪽이 잘 내려가고 왼쪽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2번을 더 해주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법도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2번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발로 서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잘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꽈배기를 해준다는 거, 틀어준다는 거죠. 근법이. 그래서 여기에 우측, 우측, 우측 이렇게 더 3번, 2번, 1번 더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부교감은 반대가 되겠죠. 이쪽이 오른쪽이 전상방 되어져 있으니까 목법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이 전상방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고 위로 나왔으니까 오른쪽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죠. 회전이 상체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3번을 더 해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수법은 좌측으로 2번 더 해주라니까 왼발로 서가지고 이쪽이 전상방 되어 있으니까 안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2번 더 해주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 근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법도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으로 잘 돌아가니,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트위스트 되게.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방향이 다른 겁니다, 방향이. 그거 말고는 또 다른 게 체질 치유에서 전혀 반대죠. 치유하고 정화가. 이거 이유 아시는 분, 한 몇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그동안 했던 것 좀 복습 차원에서, 자, 이건 치유를 통해서
건강을 완전히 다 회복했어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 어떤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 그러면 건강하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좋은 것, 가장 약한 것을 위주로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정화는 강한 것을 더 많이 해줘요. 사회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가서 사냥감을 사냥하러 나갔는데 잘 쓰는 걸로 써야 되겠죠. 잘 쓰는 기능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냥감을 잘 잡고 돈도 많이 벌어올 수 있는데 가장 못하는 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 100점 100패죠. 그래서 여기에 정화기공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양체질이라 그러면 금이 제일 크잖아요. 치유기공에서는 체질에서 금이 제일 큰데 치유에서는 이 금을 제일 적게 하는데 정화에서는 제일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잘하는 놈을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체질 쪽에서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체형기공에서 교감과 부교감에서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니까 생략하고 넘어가죠. 자,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조적인 거, 기능적인 거, 또 성향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육체의 구조와 기능과 성향을. 근데 이제 정신의 구조와 성향과 구조와 기능과 성향을 알면 알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나면 불안하거나 초조한 것이 엄청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실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개념 있으시면. 자, 이거 들어보셨나요?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우리 불교의, 종교가 불교신 분은 뭐 금방 아실 건데. 자, 육군은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몸, 의를 얘기해요. 육군. 6가지의 뿌리다. 그 다음에 이제 육경이라고 하는 건 이 눈에서 보여지는 거,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코에서 향이 맡아지고, 입에서 맛이 느껴지고, 몸에서는 감촉이 있고, 의법에서 법이 있고, 법칙이. 이게 색성향 미촉법이 이제 육경이라고 그래요. 또는 육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이 색성향 미촉법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의식, 생각으로 이게 눈으로 보고, 색을 보고, 이 어떤 결과치가 이제 안식이라는 거죠. 의식, 식자를 얘기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이것이 육식.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인데 이것이 이제 생각으로 되어져서 감정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육군, 육경, 육식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안에서는 눈으로 누구를 보니까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육군, 눈, 육경, 육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로는 귀로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보고 싶다. 이렇게 순간 눈이 있고 보여지고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란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죠?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고 이제 만들었는데, 자, 보시죠. 이거 가운데로 쫙 갈라서 위에는 표면의식, 밑에는 잠재의식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설명을. 그러면 여기에서 안, 이, 비, 설, 신 이것이 이제 5개, 이게 육군이게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색으로, 소리로, 향으로, 미로, 촉, 그 다음에 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눈이 있으면 보이겠죠, 색이. 근데 눈이 없으면 색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색이 없으면 눈의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색도 필요 없는 거고 색이 없으면 눈도 필요가 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육군과 육경이 합쳐져 가지고 식을 만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생각. 다시 말하면 생각.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실체가 없느냐? 눈이 있어야 색을 보고, 색이 있어야 또 눈의 존재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이 그림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백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텔레비전 안에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막 바뀌죠. 이게 이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텔레비전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나라고 하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식이. 그래서 이 표면의식에서 작용되어지는 것이 육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이 칠식 또 더 깊게 들어가면 팔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잠재의식이죠. 왜 들어가냐? 아까 이제 여기 장기 굳어져 있는 것을 보여드렸죠. 이것이 굳는 것이 자기의 의식과 감정이 와서 굳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와서 자리를 잡아요. 기억으로서. 그러면 왜 가서 기억이 되어지느냐? 그 생각은 떠올랐다 없어졌다. 그냥 지 마음대로 어떤 동기가 있으면. 그런데 그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기억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고, 이게 오장육부로, 또 경락으로. 그것을 얘기하면 동일시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 몸이 나로 알고 있잖아요. 내 몸이 아파, 어디가. 그 아픈 병하고 하나로 여긴다는 거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동일시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리만 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 언제 항상 일어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나가 아니야. 그냥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과 같아.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으면 여기까지 들어왔다가도 더 진해지거나 더 고정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동일시 망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 관념과 의식과 감정, 그것이 내 자체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 칠식이든 팔식이든. 근데 칠식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여기에 가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더 깊게 들어간 어떤 사실적인 경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지만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 팔식으로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내 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이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볼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수평적인 게 있죠. 동물들은 저차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공간에 자기 영역이라고 해서 오줌을 싸놓고 거기 바운드리 안에서만 활동을 해요. 그런데 저기 밖으로 못 나가, 이게. 그렇듯이 어린애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까지만 해도 어디를 찾아가라고 그러면 못 찾아가요. 그것이 이제 의식 레벨이 조금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2차원적인 동물보다 이제 3차원적인 동물은 공간이란 것을 알아. 아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러면 미로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라 그러면 일반 동물들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는 구멍을 몰라요. 근데 사람은 안다는 거죠. 왜? 시간 개념을 아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 그러면 들어갔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간 개념을 알면 전체를 자기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동물을 한테 뭘 하나 던져주면 바로 가서 그 물건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바로 반응이 안 일어나요. 시간적인 개념,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동물은 감각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감각이 발달되어 있으면 던져주자마자 반응을 하죠. 근데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사고 기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 개념이라는 거죠. 공간 개념에 이어서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3차원적인 그런 전체적인 입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나하고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도인들,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 여기에 가서 이렇게 허망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육식 자체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가서 기억이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제가 저기 활터에서 활을 쏠 때 그 개 사육장 앞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은 내가 해칠 생각이 없으면 미물도 나를 건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나도 그 앞을 지나가 볼까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개가 뒤에 달려들어서 팍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너무나 놀래갖고 발뒤 탁 차면서 막 도망갔거든요. 근데 온몸이 찌릿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지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제. 에이씨, 저 조그만 놈 강아지 새끼한테 내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몽댕이 하나를 들었어요. 들고 이제, 거기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때려주려고 했더니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생각으로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생각으로서 한 번의 영향은 받아요. 근데 두 번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자기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영향은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인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에요.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위험이 처하면은 짜릿하고 놀라고 이렇게 뭔가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도망을 가니까. 이것이 이제 생명 유지 장치란 얘기죠. 이것도 이렇게 이 육식으로서 생겨진 그런 기억이 생각이 출처나 멸처가 없다 그래도 이게 실체가 아니 우리 몸이 하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오장육부에 가서 붙는다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런 체계를 좀 알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라는 것을 알면 두 번째 가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안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갈등이라고 하면 여기에 부교감신경은 예를 측동풀이 이렇게 돌아가고 교감신경은 등나무 덩굴이 이렇게 돌아가고 해서 이 나무를 이렇게 휘감듯이 그것이 이제 갈등이라고 했듯이 이것을 풀어내는 작업이 여기에서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 안에 속하는 내장하고 관련이 있는 신경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복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것만 주구장창 하게 되면 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어떻게? 이 부교감신경 긴장증, 미주신경 긴장증으로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쪽, 이거는 척추를 중심으로 한 운동. 예를 들어서 몸놀림을 많이 활동적인 걸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또 교감신경 긴장증으로 흐르고 그러면 여기 교감신경 긴장증으로 흐르게 되면 열이 나요. 그 다음에 물은 침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미주신경 긴장증으로 흐르게 되면 침은 나오는데 몸에 냉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복부 운동하고 척추를 중심으로 한 운동을.
그러니까 복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굳어져 있는 거. 그래서 호흡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서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척추를 중심으로 한 행공 또는 동작, 모션. 이거는 경락을, 다 사지 경락을 자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부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경락을 자극을 해서 풀어내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것이 국선도 행공이라는 얘기죠. 행공. 호흡 운동과 행공을 같이 해준. 그러면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복부에 굳어져 있는 오장육부, 육부, 그 다음에 경락,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호흡을 통해서 동작에 도움이 되고, 동작을 통해서 호흡에 도움이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줬을 때 입에서는 침이 나오고 아래 단전은 따뜻해지고, 이거는 교감신경에만 자극을 해줘 버리면 산성화돼 버리고, 부교감신경만 자극이 되어 버리면 알카리성이 되는데, 이 알카리를 풀어내는 것이 물이고요, 이 산성을 풀어내는 것이 열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줬을 때는 입안에 침이 고이고 아랫배 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의식을 하나 쏙, 가장 생리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에 뭘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색성학 미촉법에서 뭐 모든 생각을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 잠재의식을, 표면의식을 통과를 해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줄여야 돼요. 10개라면 하나로. 이런 생각들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아무리 지 마음대로 들어가려고 나는 하면 돼, 나 어떤 사람이야 해가지고 나 하면 돼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점점, 그러니까 힘을 빼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심하세요 하는 게, 이 생각을 줄이라. 생각을 줄여서 가장 본인이 적절한 거,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거 딱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잠재의식에 들어가면 뭔가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기신 통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법에서도 지난번에 부교감형은 너무 산만하고, 교감형은 너무 몰입이 돼서 무기상태에 빠지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산만한 것도 아니고 너무 고요한 것도 아니고, 그 성성적적, 적적성성을 얘기했죠. 그 가운데 지점, 그거를 딱 해서 들어갔을 때 이 삼위일체가 되어졌을 때 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면은 가장 편안한 상태, 어떤 거 이상적인 상태, 그것이 이제 바로 치유기공을 통해서 한 것을, 뭔가 안정이 되고 뭔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하는 기능을 우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감을 사냥을 한다거나, 뭔가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화기공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수련을 해서 자율신경과 이 잠재의식, 여기에서 7식, 8식, 여기는 우리가 뇌로 치면 본능의 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감성의 뇌, 이거는 지성의 뇌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세 가지가 합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수련을 통해서 이 8식의 본능의 뇌, 쉽게 말해 식물성 신경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식물성 신경,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수행을 잘했다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불교의 심우도에 보면은 소 발자국 찾아서 소를 찾고 나중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저작거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표면의식에 이렇게 다시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이 정화의 개념이란 얘기죠. 우리는 정각도에 의해서 통기법이 되겠고요. 이런 체계로 되어져 있다.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안이비설신 의해서 이게 육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생각들이 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그냥 흘러가도록 해버릴 줄만 알면, 여기에 우리의 기억들이 잠재의식에 가서 뇌에 가서 자리를 잡는데, 이것이 몸으로 그렇게 질병으로 진행이 되도록까지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 놓으시고 한번 치유기공, 정화기공, 그 다음에 이제 지혜기공에서는 이것을 통합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제 되어질 겁니다.